안녕하세요. 11월 9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또 상승을 해서 8거래일 연속 상승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랬는지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끝나는 모습이 있었죠. 피로감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돼서 오늘은 그 관련주는 캐터필라 아니면 벌크 머티리얼스 이런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일부 주도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더 못한 이유가 테슬라의 영향이 좀 컸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대규모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시사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4.9% 정도 빠졌었는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테슬라는 1,400불, 주당 1,400불까지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분위기 조화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악재는 큰 반영을 안 하고, 죄송합니다, 호재는 시장에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저께 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좀 있었어요. 연준 의원 중에서 리차드 클라리다, 이 사람이 부의장인데요. 이 사람이 올해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먼저 발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그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2022년도 금리 인상을 얘기합니다. 이게 드디어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스 연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금리 2번 얘기를 합니다. 그 1년 사이에 도대체 말을 몇 번을 뒤집어놓는지 모릅니다. 2023년도에 금리 인상 안 한다는 것을 한다고 했다가, 그거의 포문을 누가 열었냐면 클라리다였어요. 근데 2022년도도 포문을 클라리다가 엽니다. 물론 다른 여는 총재들도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비중 있는 자가 먼저 오픈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심을 가지냐? 왜 갑자기 테이퍼링을 하는데, 테이퍼링 이제 한 번 하는데, 테이퍼링 하면서 2번, 3번 지나간 다음에 발언을 늦지 않은 거를 왜 벌써 이 얘기를 할까? 갑자기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안 들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거 지금 막판 버블싸움.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이 이제 그 상황이 온 거죠. 막판에 주가 계속 올라가면서 하다가 개미들 다 몰려가는 거. 작년에 개미들 다 몰려갔잖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안 따라가는 거죠.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미국 시장 딱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술적으로는 끝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 얘기.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자꾸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장은 투자가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투자가들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목전에 왔고 터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거를 모르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꾸 개미들이 쓸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거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10주간 상승하면서 와 하면서 개미들이 막 쏟아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판부터 주가가 밀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10개월을 고점에서 놀면서 박스권하면서 저점을 낮춰가는 이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딱 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미국 시장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 제임스 블라드가 2번 얘기하고 리차드 클라리다가 1번 얘기한 거 보니, 금리 인상이 어쩌면 내년에 2번이 아닐 수도 있거나 2번이라도 폭이 굉장히 클 수 있거나, 이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어저께 장중한 때 1.2%까지 갔었네요. 어제 1.2%까지 갔다가 0.5%로 빠졌어요. 근데 재미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일봉인데, 제가 일봉을 잘 안 보여줘, 주봉 보여주잖아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게임 종료 이런 식으로 떠요.
물론 이거는 뭐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되,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목균형표로는 다우가 게임 종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목균형표에서는 후에스 목표치를 재는 방법이 있는데, 후에스펜은 1, 2, 3 연장선이 캔들이 여기가 꼭지거든요. 그런데 추세선과 후행스팬과 캔들 가격이 같아요. 연장선은 두 번째는요 끝나고요. 두 번째로는 1, 2, 3 연장선에서도 그 자리가 똑같은 자리네요. 이렇게 되면 특히 의문의 종축이기도 하네요. 정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시장은 눌릴 확률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일날 발표되는 게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시장에 변화를 주는 재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딱 듭니다. 왜?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이틀 뒤가 아주 중요한, 기술적으로도 꼭지점에 와 있는 상황. 사실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실적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개미들 쏟아 다 들어가게 밀어넣기 작업을 한 것으로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기술적으로는 오늘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윗꼬리가 생긴 것은 한 번쯤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추세 연장선에 그대로 걸쳐 있죠. 살짝 올라가죠. 뭐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헝다그룹인데요. 자, 헝다그룹이 뭐 디폴트 위기를 좀 계속 넘기고 있어요. 세 번째 디폴트 위기가 좀 왔는데 970억 원 정도 되는 그 이자를 못 냈다면 달러채 이자인데요. 너무 못 낼 것 같으니까 이제 30일 유예 기간을 신청해가지고, 그 기간이 언제냐면 이달 10월 10일까지입니다. 10일까지. 그러니까 수요일 날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물론 뭐 시장에서는 디폴트 안 되고 잘 넘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일 날이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헝다의 문제, 이게 다 뭉쳤어요. 근데 목요일 날이 우리나라가 또 만기입니다. 만기.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 수목 가면서 굉장히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뉴스가 수요일 날 뭉쳐가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차트를 좀 한번 보면, 중국 차트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1, 2 쌍봉이죠. 일봉상으로 쌍봉을 만들었어요. 주봉으로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흘러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쌍봉이 연출되고 있어서 특히 60주선에서 싸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60주선 깼다가 올라왔는데 첫 번째에 성공을 해서 두 번째는 쉽지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60주선을 무너뜨리는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세 번째에서 우리나라 시장 얘기를 했잖아요. 코스피 60주선 이탈 이 얘기를 했는데, 중국을 우리나라가 좀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소수도 중국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영향권에 지금 완전히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을 따라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과 후약이 자꾸 나타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달랐죠. 어저께는 전약 후강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니 강약강 뭐 이런 식이 갔었죠.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주봉으로 60주선 어저께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십자도지가 만들어졌는데 60주선이 얼마냐면 2979예요. 그러니까 19포인트 위에가 60주선이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국장이 60주선을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중국장과 우리나라가 같이 가는 형국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헝다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10일날 다시 디폴트를 벗어날 수 있는지, 그날 발표하는지를 봐야겠죠. 뭐 시장에서는 호화재산을 다 팔아서 뭐 갚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또 그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와서는 11일날 또 그걸 보죠. 그러니까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로 5.9% 나오고 있죠. 5.9%. 6%가 넘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유가 상승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이 제법 돼요. 왜냐하면 유가가 10%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6% 넘어갈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연준 의원들이 발언한 거가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은 내년에 금리 인상이 확실히 진행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 폭도 클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